예를 들어서 3선, 4선, 5선이 지금 그 15% 감병을 받잖아요. 그럼 그 자리에 용산 친구들이 들어간다면은 그 용산 친구들 봐주려고 만드는 것밖에 더 돼요? 그건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. 그럼 그걸 좀 공정성 있게 해야지. 예를 들어서 수석 정도 되면은 페널티를 같이 줘야죠. 용산이라는 닉네임에서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 또 여기서 감점에 또 혜택을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. 문규 예비 후보께서 차후에 홍성 예산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당선이 될 경우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? 그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 봐서는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선거법을 어떻게 피해간다고 이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차라리 우리 선관위에서, 그 공심위에서 이 문제를 잘 걸러주면은 우리 당도 편하고 또 룰도 지키는 그런 공당으로 갈 수 있겠다. 미디어 오늘. 공관이 공천 심사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경선이 확정된 상황이잖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. 저는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한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. 저는 이 정도의 공천이 진전이 됐다면은 지금 저희가 제기한 문제는 사실 확인을 한 번쯤 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공관위가 했어야 되는데 아직껏 홍성 선관위나 충남도 선관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없고 또 이 소위 음식물 제공은 근거를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식당에 또 거기에 참여해 있었던 분들이 얘기를 들은 바로서는 한 번도 이 공관위에서 전화를 받고 확인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은 이대로 잘못 흘러가면은 잠시는 넘어갈지 몰라도 이 문제는 상당히 법적으로나 선거법으로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당을 어떻게 보면 창당했고 또 지금껏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속한 절차를 밟아서 이 잘못된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. 의원님 그러면 아예 경선 결정 자체가 뒤집혀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? 아니 지금 제기한 세 가지를 빨리 신속하게 나머지 3, 4일 동안에 규명을 해주면은 저는 뭐 충분한 답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지금 전혀 진행을 안 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.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거예요. 만약에 당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그때는 어떤? 그때는 제 나름대로 뭐 갖고 있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. 혹시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무소속 출마도 좀 고려하고 계신지도 알겠습니다. 뭐 다양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. 다 뭐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는데 제가 예견으로서 그런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. 결국 언론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게 당에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까지도 고려하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취지가 맞으신 건가요? 전 그런 해석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. 뭐 우리 당이 풀이가 있고 역사가 있고 또 훌륭한 분들이 공심위를 이루고 있다면은 제가 제기한 세 가지 문제는 저는 뭐 전화매 통화 또 사실 확인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선관위에 연락하면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럼 그것만 확인해서 얘기를 해도 상당히 저는 이 현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역선택 문제 같은 것도 이거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우리 이번 전체 선거구를 다 이렇게 스타디 해보면은 여기는 문제가 있겠다 하는 데는 역선택에 대한 방지 대책을 당에서 세워주는 겁니다. 과거 제가 총장할 때도 그런 곳이 한 20여 군데 있어서 그 룰을 좀 조정해서 바꾼 일도 있고
아니면은 그 후보들과의 양해를 구해서 룰을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것이 공심위에서 아주 깊이 있게 이 장래를 위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. 그런데 당장 이 당의 현실만 보고 이 소위 공천을 잘못했다가 상대가 약한 후보를 역선택으로 선정하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. 그런 거를 사전에 막자는 겁니다. 오늘 기자회견 말고 공관위에 공식적으로 뭐 서한을 전달하거나 입장 전달. 제가 한 엿새 전에 이 내용이 비슷한 거를 공관위원장하고 그 위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. 추가로 전달 계획은 하시나요? 어? 추가로 다른 뭐 방법으로. 추가로가 아니라 그것이 아직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. 공간위에 좀 기한을 언제까지 해달라 이런 기한을 정하신 게 있어요? 그거는 이제 23일 날, 4일 날 여론조사가 들어간다니까 그 안에 저는 공관위에서 답을 좀 주길 바라는 거예요. 이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나 이제 경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공간위에서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나 아니면 좀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참조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. 아니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지금 내가 기자회견을 한 거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. 의원님 중진이시기도 한데 그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뭐 역차별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실까요? 글쎄 뭐 그걸 제가 깊게 풀이하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선, 4선, 5선이 지금 그 15% 감병을 받잖아요. 그럼 그 자리에 용산 친구들이 들어간다면은 그 용산 친구들 봐주려고 만드는 것밖에 더 돼요? 그건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. 세계에도 3선, 4선이 우대를 받고 있고 민주당도 하지 않는 거를 우리 당이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걸 좀 공정성 있게 해야지. 예를 들어서 수석 정도 되면은 페널티를 같이 줘야죠. 그러나 전문적인 사회 무슨 박사나 교수나 이 훌륭하신 분들은 뭐 그런 걸 안 줘도 되는데 용산이라는 닉네임에서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 또 여기서 감점에 또 혜택을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. 그러나 당이 결정한 거니까 저는 그걸 따라준 거예요. 또 당을 내가 좀 아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참고 큰 걸 위해서 가자 이렇게 저는 수긍을 했던 건데 이게 역선택에 대해서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10여 군이 지금 넣었거든요. 10여 군데가. 그걸 그냥 가면은 그쪽은 다 역선택을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 거를 좀 시정해달라는 거죠. 오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이 응답을 전혀 못 받으신 상태에서 경선에서 패배하시면 경선에 대해서는 좀 굴복하시겠다는 입장이시고. 그건 너무 좀 앞서가고 그건 조금 소설 같은 얘기인데 현실 얘기만 합시다. 오늘 현실 얘기. 예전 무슨 질문하실 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. 강승규 예비 후보께서 차후에 홍성 예산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당선이 될 경우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? 그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 봐서는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선거법을 어떻게 피해간다고 이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차라리 우리 선관위에서, 그 공심위에서 이 문제를 잘 걸러주면은 우리 당도 편하고 또 룰도 지키는 그런 공당으로 갈 수 있겠다. 이제 그런 취지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. 이건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또 질문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이장을 마치겠습니다. 자,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